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모델 해석의 핵심 기법인 샵과 라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서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블랙박스 모델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샵과 라임의 개념과 원리, 시각화 방법, 두 기법의 비교, 실무 적용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과 최신 트렌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딥러닝, 랜덤 포레스트, XGBoost 같은 복잡한 모델들은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부 동작 원리를 알기 어렵고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성능과 낮은 해석력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블랙박스 모델은 실무에서 3가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규제 준수 문제입니다. 유럽의 GDPR 같은 규정은 AI 결정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뢰 문제입니다.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 근거 없는 결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디버깅의 어려움입니다. 모델이 이상한 예측을 해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샵은 시플리 애더티브 엑스플러네이션즈의 약자로 게임 이론의 시플리 밸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특성이 모델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기여도를 분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플리 밸류 개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각 팀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가능한 팀 조합에서 각 팀원이 추가될 때의 성과 증가분을 평균 내면 됩니다. 샵도 마찬가지로 모든 특성 조합을 고려하여 각 특성의 평균 기여도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특성 간 상호작용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샵을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샵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XGBoost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 트리 익스플레이너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트리 기반 모델의 최적화된 설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셰프 베류즈 메서드를 호출하면 테스트 데이터 각 샘플에 대해 특성별 기여도가 계산됩니다. 샵은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합니다. 서머리 플라트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특성 중요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포어스 플라트는 개별 예측 하나에 대해 각 특성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줍니다. 디펜던스 플라트는 특정 특성 값의 변화에 따라 샵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샵 시각화 코드입니다. 서머리 플라트 함수는 전역적 해석을 위해 전체 패턴을 보여줍니다. 포어스 플라트 함수는 개별 예측에 대해 기준값에서 시작해서 각 특성이 예측값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오터폴 플라트도 개별 예측 해석에 유용하며 막대 그래프 형태로 기여도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라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임은 로컬 인터프리터벨 마델 애그나스틱 엑스플러네이션즈의 약자입니다. 지역적 해석 기법으로 특정 예측 하나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인데 어떤 모델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모델을 간단한 선형 모델로 근사하여 설명합니다. 라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석하려는 예측 주변에서 입력 데이터를 조금씩 변형하여 새로운 샘플들을 생성합니다. 이것을 섭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샘플들을 원본 모델에 넣어서 예측값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로 간단한 선형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선형 모델의 개수가 바로 지역적 특성 중요도가 됩니다. 라임을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하는 코드입니다. 라임 태별러 익스플레이너를 생성할 때 학습 데이터, 특성 이름,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대출 승인 예시에서는 클래스를 거절과 승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익스플레인 인스턴스 메서드에 해석하려는 샘플과 모델의 확률 예측 함수를 전달하면 됩니다. 결과는 노트북에서 바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샵과 라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샵은 수학적으로 일관된 결과를 보장하고 전역적 해석과 지역적 해석 모두 가능합니다. 라임은 계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결과가 직관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용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기법을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피처 임포어턴스와 샵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랜덤 포레스트의 불순도 기반 중요도 같은 전통적인 방법은 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기만 알려줍니다. 반면 샵은 양수 또는 음수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이 특성이 예측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했는지, 낮추는 방향으로 기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샵은 개별 예측에 대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샵과 라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심사에서는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의료 진단에서는 AI 진단의 근거를 의사와 환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기 탐지에서는 왜 이 거래가 의심스러운지 구체적인 포인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대출 거절 사유를 분석하는 실무 예제 코드입니다. 거절된 고객의 인덱스를 지정하고 해당 고객의 샵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특성 이름과 샵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정렬하면 거절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마이너스 0.3, 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0.2만큼 거절에 기여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샵과 라임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샵은 정확하지만 계산 비용이 높습니다. 특히 특성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라임은 섭동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법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능한 AI, 즉 익스플레이너벨 AI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그레이티드 그레이디언트는 딥러닝 모델 해석에 특화된 기법입니다. 어텐션 비주얼리제이션은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했는지 시각화합니다. 컨셉트 베이스트 엑스플러네이션즈는 추상적인 개념 수준에서 모델을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샵의 이론적 기반과 핵심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개의 선택지를 잘 읽어보시고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샵은 게임 이론의 셰플리 밸류를 기반으로 각 특성이 예측에 기여한 정도를 수학적으로 분배하는 기법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각 팀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처럼 모델의 예측 결과에 대한 각 특성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분배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블랙박스 모델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로 언급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답은 2번, 규제 준수 문제, 신뢰 문제, 디버깅의 어려움입니다. 금융이나 의료, 법률 분야에서 AI 결정에 대한 설명이 필수인 규제 준수 문제, 진단이나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없으면 신뢰받기 어려운 문제, 모델이 이상한 예측을 할 때 원인을 찾기 어려운 디버깅의 어려움이 블랙박스 모델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대출 승인 예측 모델에서 특정 고객의 대출이 거절된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샵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샵을 사용하면 각 특성이 거절 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0.3만큼 거절에 기여했고 소득이 높아서 플러스 0.1만큼 승인에 기여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샵과 라임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샵은 게임 이론 기반으로 수학적 일관성을 보장하고 라임은 국소적 선형 근사를 통해 개별 예측을 해석합니다. 두 기법 모두 분류와 회귀 문제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모델 유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엑스지부스트 모델에 샵을 적용하기 위해 트리 익스플레이너를 사용할 때 익스플레이너 객체를 생성한 후 다음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익스플레이너 점 셰프 베류즈를 호출하여 각 샘플의 샵값을 계산합니다.
슈프 베류즈 메서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샵 값을 계산하며 이 값은 각 특성이 개별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나타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GDPR과 같은 규제가 AI 모델 해석 가능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샵이나 라임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출 승인이나 의료 진단 시스템 개발 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GDPR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AI의 결정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샵의 시각화 방법 중 개별 예측에 대한 각 특성의 기여도를 보여주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포어스 플라트 또는 오터폴 플라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일 예측에 대해 각 특성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머리 플라트과 바어 플라트는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전역적 해석에 사용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샵과 전통적인 피처 임포어턴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샵은 각 특성이 예측을 높이는지 낮추는지 방향성을 제공하지만 피처 임포어턴스는 크기만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피처 임포어턴스는 중요도 크기만 알려주는 반면 샵은 양수 또는 음수로 방향성까지 알려줍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라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라임은 해석하고자 하는 예측 주변의 데이터를 섭동하여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적 선형 모델을 학습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약간씩 변형하여 새로운 샘플들을 만들고 이 샘플들로 간단한 선형 모델을 학습하여 지역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실무에서 샵과 라임을 함께 사용하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샵으로 전역적 특성 중요도를 파악하고 라임으로 특정 개별 예측에 대한 빠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샵은 수학적 일관성과 전역 지역 해석 모두를 제공하고 라임은 계산이 빠르고 직관적이어서 개별 예측에 대한 신속한 설명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오늘 샵과 라임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모델의 예측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실무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